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대리걸즈라는 시트콤 아시나요? 저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봤는데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개의 시즌에 걸쳐서 방영되었는데 당시 영국의 평균 시청자 수가 약 300만으로 꽤 인기 있었던 시리즈라고 해요. 90년대 중반의 북아일랜드가 배경이고 주인공은 가톨릭 학교에 다니는 5명의 아이들이에요. 에린과 에린의 사촌 올라, 친구인 클레어, 미셸, 그리고 미셸의 남자 사촌인 제임스인데요. 에피소드끼리 내용이 길게 이어지진 않는 시트콤이지만 엄청나게 재밌어서 진정으로 웃을 수 있고 이따금 감동적이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시트콤입니다. 그 이유는 대리라는 배경 때문인데요. 대리와 벨파스트는 6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북아일랜드 분쟁의 중심지였어요. 아일랜드와 영국, 가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아일랜드의 독립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자와 아일랜드가 영국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연방주의자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당시 개신교도들은 북아일랜드 인구의 대다수이긴 해도 아일랜드 섬 전체로 봤을 땐 소수였고 가톨릭 교도는 아일랜드 섬 전체에서는 대다수지만 북아일랜드의 그 지역 내에선 소수였기 때문에 갈등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 배경을 다룬 책이 바로 이 세이 라싱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돼요. 먼저 1972년 진 맥콜빌이라는 여성이 실종되었는데요. 10명의 자식을 가졌던 38세 여성인 이 진 맥콜빌은 딸에게 저녁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뒤 따뜻한 물로 목욕 중이었는데 어느 날 여러 명의 패거리가 두건을 쓰고 집에 쳐들어와서 그녀를 아파트에서 끌어내 차에 태우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그녀는 실종되고 무려 31년이 지난 후에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 31년은 정말 역동적인 시간이었는데요. 그 긴 시간 동안 대리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이 책은 기본적으로 그 진 맥콘빌의 살해범을 밝혀나가는 추리 르포 형식으로 진행돼요. 나중에 실종되고 한참 뒤에 방송국에서 맥콘빌 자녀들을 찾아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한 과정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궁핍하게 지내는지가 영국 전체로 알려졌기 때문에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지만 오히려 아이들의 처우를 위해 보내진 고아원과 수도원에서 아이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더 힘들게 자랐다고 해요. 두 번째는 당시의 북아일랜드 분쟁 상황들이 보여지는데요. 북아일랜드에서는 개신교가 100만, 가톨릭이 50만, 그러니까 3분의 2가 개신교이고 3분의 1이 가톨릭이었는데 당시에는 북아일랜드 내에 가톨릭 교도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있었다고 해요. 예컨대 좋은 직업이나 주택을 갖기 어렵고 가톨릭 교도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해줄 정치 권력을 갖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IRA, 아일랜드 공화국권은 무력 투쟁을 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진 못했어요. 그래서 60년대 말 대리의 젊은 가톨릭 청년들은 무력 투쟁 대신에 평화 행진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요. 이들의 평화 행진이 개신교도들이 주로 사는 마을을 통과할 때 수많은 남자들이 나타나서 돌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런 평화 행진도 실패로 돌아가죠. 1969년 대리에서는 또 하나의 큰 충돌이 있었는데요. 왕당파, 그러니까 개신교 단체의 기념행사가 매년 대리에서는 열렸는데 전통적으로 이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은 성벽에 서서 자신의 성벽의 아래쪽에 있는 가톨릭 교도 집단 거주지인 보그 사이드의 주택들에 동전을 던지면서 축제를 마무리했어요. 이 시즌 1 5화에도 그 행진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치만 이 1969년에는 가톨릭 교도들이 마냥 그런 모욕적인 행동을 무시하지 않고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고 개신교도 청년들이 몰려와 가톨릭 교도 동네로 와서 창문을 깨고 불을 지르면서 맞대응을 했어요. 그러나 경찰이 이러한 개신교도들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가톨릭 교도들도 반발하며 바리케이트까지 세우자 왕당파 편에 있던 왕리 멀스터 보안대, 그러니까 당시의 경찰과 군대들은 장갑차를 배치해서 정말 전면전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이해, 그러니까 1969년 여름에는 벨파스트에서만 무려 2천 가구가 집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해요. 그리고 1969년 이후에 몇 년 동안 벨파스트 인구의 10%가 이 도시를 떠났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충돌이 있었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느껴질 수 있겠죠. 이후 아일랜드 가톨릭 편의 IRA와 영국 개신교 편의 왕리 월스터 의용군,
군대 간의 갈등이 계속 지속됐어요. IRA는 원래 예전에 1920, 30년대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을 위해 투쟁하던 단체였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무기를 버리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이러한 1969년의 사태에 이르자 평화적인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느끼고 다시 IRA의 대원들을 소집하여 무력 투쟁이 시작됐어요. 이 IRA라는 단체는 급진적 무당 단체로 비밀리에 활동했고 신분을 숨긴 채 살아야 했어요. 이렇게 무력 투쟁의 기간 동안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벨파스트와 대리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죠. 당시에는 벨파스트 증후군이라는 병도 있었는데요. 적이 쉽게 식별되지 않고 폭력이 무차별적이고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곳에서 끊임없는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결과로 생긴 고질병이라고 그 병을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가톨릭들은 왕당파 군인들의 공격으로 인해 고통받기도 했지만 가끔씩은 IRA가 왕당파를 죽이려고 벌인 폭탄 테러로 인해서 무고한 가톨릭들을 죽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정말 오랜 기간 전투가 지속돼요. 이 책에서는 아일랜드 측의 핵심 인물 몇 명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둘러스 프라이스와 마리안 프라이스 자매가 있어요. 이 프라이스 자매는 처음에 말했던 평화 행진에도 참여했으나 곧 이런 평화적인 시위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IRA에 들어가서 활동하기 시작해요. 재밌는 것은 이 프라이스 자매 부모님도 예전 IRA에서 활동했었는데요. 그때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라이스 자매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해주시는 그런 IRA에서의 활약상에 대해서 들으면서 자랐는데요. 이 세대에 걸쳐서 IRA가 계속된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프라이스 자매는 명성을 떨치면서 엄청난 스타로 활약하는데 영국 본토로 건너가 영국에서 폭탄 테러를 벌이는 과정에서 체포돼요. 프라이스 자매 외에 다른 주요 인물로는 제리 아담스와 브랜든 휴즈가 있는데요. 이 둘은 모두 IRA의 지도자였지만 조금씩 성격이 달랐어요. 먼저 브랜든 휴즈가 앞에 나가서 최전방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 같은 성격이라면 제리 아담스는 뒤에서 전술을 세우고 IRA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 둘은 서로 목숨을 걸고 구해줄 정도로 친한 친구였지만 나중에는 사이가 조금 바뀌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 아담스가 활동을 하다 체포된 후에 아담스의 석방을 조건으로 1972년에 영국과 IRA 간의 협상이 진행돼요. 북아일랜드 사람들 대부분은 IRA를 테러범으로 여겼는데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신교를 죽이기 위해 벌인 테러에서 가톨릭 교도들도 많이 죽었고 이렇게 전투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아일랜드 사람들이 이러한 협상에 반대했지만 협상이 진행되고 결국 휴전이 선언되긴 했어요. 그러나 이 휴전이 얼마나 갔을까요? 불과 2주 만에 다시 전투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전투는 아주 오래됐죠. 브랜든 휴즈는 계속 현역에서 전투하며 활동했지만 어느 날 수감되는데요. 그렇게 감옥에서 복역하고 나오자 아담스가 조금 변했다는 걸 깨달아요. 자신의 친한 친구였던 아담스가 변절했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아담스는 1983년 영국 하원 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아일랜드 민족주의 정당인 신페인당의 당대표로 선출되었어요. 왜 그랬냐면 아담스는 아일랜드의 통일이 무력만으로 쟁취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계에 진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담스의 활동에 휴즈는 감옥에서 나와서 바뀐 상황을 깨닫고 배신당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 모든 일들이 끝난 후에 나중에 2001년에 브랜든 휴즈를 인터뷰하러 찾아갔을 때 휴즈는 장애급여로 생계를 유지하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는데요. 막노동만 전전했을 뿐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여전히 제리 아담스의 협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휴즈는 사람들이 총도 쏜 적도 없고 실제로 혁명과 관련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1000년이 지나서 유력 정치인들로 활동하는 걸 보면서 굴욕을 느꼈다고 해요. 아무튼 다시 당대로 돌아가서 94년이 되자 IRA는 아담스의 지도하에 다시 휴전을 선언하는데요. 사람들은 IRA가 왜 어떠한 결실도 이룬 거 없이 묵인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영국인들을 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몰아내려고 무수한 피를 쏟았는데 심지어 그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전투를 벌여왔는데 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해왔던 투쟁을 그만둬야 하는지 쉽게 납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거라면 애초에 무장투쟁은 벌이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다 헛된 행동들이 아니었냐 하는 불만들이었죠.
이때 아담스는 유명한 정치인으로서 평화로운 중재자 이미지로 자기명했지만 휴지와 프라이스 자매를 비롯한 사람들의 불만이 이어졌어요. 그도 그럴만한 게 IRA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전투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수십 일간 단식 투쟁을 벌이면서 실제로 죽을 고비에 가기도 하고 몇 명은 죽기도 했죠. 그리고 분쟁 과정에서 자신들이 원치 않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야 하기도 했어요. 1995년 11월에 클린턴 대통령이 대리를 방문하는데요. 앞서 말했던 돌러스 프라이어스가 감옥에서 단식 투쟁을 하는 과정이 세계적으로 보도되면서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미국의 보스턴 같은 데는 아일랜드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클린턴 대통령도 북아일랜드 분쟁에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대리걸스에서도 빌 클린턴이 대리에 방문하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이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클린턴 대통령이 대리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96년에 IRA가 런던에 폭탄을 터뜨려 100여 명이 다치면서 휴전이 깨지고 다시 전투가 시작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97년에 다시 휴전이 협정되죠. 이날은 바로 부활절 직전의 금요일인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인데요. 이때 휴전 협정이 맺어졌어요. 협정 내용은 만약 언젠가 북아일랜드 사람들 대다수가 아일랜드와 통일되길 원한다면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할 의무를 지지만, 그런 의견이 나오기 전까지는 북아일랜드가 영국 연합의 일부로 잔류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이렇게 협정이 맺어지고 아직까지 그 협정은 이어져 오고 있답니다. 네, 여기까지가 역사적 사실들이고요. 책의 후반부에서는 북아일랜드 분쟁 이후 보스턴 칼리지에서 구술사를 작성하며 역사 기록을 모으는 과정에서 밝혀진 그런 IRA 단원들의 말한 사실들이 후반부의 내용을 이끌어가요. IRA 단원들은 비밀 유지라는 조건 하에서 자신들이 체포될 수 있음을 알매도 그러한 비밀이 유지될 거라는 것을 믿고 자신들의 비밀들을 밝히는데요. 영국에서는 그런 인터뷰가 진행됐다는 것을 알고 이 IRA 단원들을 감옥으로 보내보자 그런 사실들을 캐내기 시작해요. 여기서 IRA 단원들이 말하는 사실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지금까지 분쟁의 사건들을 다시 보게 만드는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밝혀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책의 마지막에 이 짐 매코비를 죽인 자가 누군지가 밝혀집니다. 이 사진은 돌러스 프라이스인데요. 당시 돌러스 프라이스의 이미지가 어땠는지 조금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이 책은 진 매콤빌의 실종을 추적하는 과정과 북아일랜드 분쟁의 현장을 번갈아 비추는데, 그 두 이야기 간의 끈끈한 긴밀성, 현장의 긴박한 묘사가 돋보이는 책이에요. 전투 현장이나 사건을 묘사하는 게 뛰어나고, 물론 역사적 기록들에 근거해서 IRA와 왕당파 내부의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전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이렇게 벌어진 분쟁이 정말 끔찍하면서 동시에 복잡하다는 거였는데요. 예를 들면 IRA 단원의 장례식에서 왕당파 청년이 폭탄 테러를 벌여서 또 다른 사상자를 내기도 하고, IRA 내부의 단원들이 영국에 몰래 정보를 제공하는 스파이로 활동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잘 나타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이기도 한 짐 매콤빌이 한 번은 자신의 아파트 복도에 부상당해 쓰러져 있는 영국 군인 청년을 돌봐주었는데요. 그때 짐 매콤빌은 자신은 가톨릭이고 그 청년은 개신교이긴 하지만 저 병사도 누군가의 아들이야 라면서 그 영국 군인을 돌봐줬어요. 그러나 다음날 그녀의 집 문에는 영국군의 정부라는 조롱의 낙서가 적히고, 이후 동네 사람들이 그 집안 식구들을 멀리하고 그 집안 식구들은 군인의 놀이개라는 조롱을 당해야 했어요. 이처럼 분쟁 기간 동안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언제나 불안에 떨면서 생존을 위해 집중해야 했어요. 네, 다시 대리걸스로 돌아가 보자면 이 5명의 아이들이 살던 90년대, 즉 갈등이 최절정에 달하고 조금 지나 휴전 협정이 맺어지는 그런 역동적인 90년대를 사는 아이들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보이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즐겁게 지내는지를 보면 그게 정말 복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대리걸스의 시즌 1, 1화 첫 장면을 보면 길 위로 군용차가 지나가고 젊은이들이 런던 대리 표지판을 스프레이로 뿌려서 대리로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책을 읽고 보시면 이 장면이 새롭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레이션이 나오죠. 내 이름은 에린 퀸, 16살이고 대리라는 곳에 산다. 성향에 따라서 런던 대리라고도 하는데 아일랜드 북서부에 있는 사연 많은 동네다. 네, 이때 런던 대리라고 하는 건 영국에서 붙인 지명인데요. 가톨릭 교도들은 대리라고 부르고 왕릉파 사람들은 런던 대리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때 건물의 벽화가 나오는데 벽화에는 You are now entering free 대리라고 적혀있죠. 이어지는 나레이션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You see, the thing about living in Derry is there's nowhere to hide. Everybody knows everything about everybody. And sometimes all I really want is to be simply left alone. 실제로 분쟁 동안 대리와 벨파스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서로를 종교에 따라서 같은 종교고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신뢰하면서도 그런 주민들이 스파이나 군인일까봐 계속해서 경계해야 했고, 불시 검문과 테러로 인해서 서로에 대해 잘 알면서도 동시에 서로에게 숨기려고 애써야 했어요. 에린이 말했던 Sometimes all I really want is to be simply left alone 이라는 말에서 혼자 내버려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에린의 상황이 동시에 이 데리라는 도시의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분쟁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골 동네로 남고 싶은 그런 대리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즌2까지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시즌2 1화에서 TV가 나오는데 그 TV에 나오는 제리 아담스의 목소리가 배우의 목소리로 더빙되어 방영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보고 올라의 어머니는 아담스의 목소리가 너무 섹시해서 영국인들에게 영향을 줄까봐 더빙 처리한다고 말해요. 이 책에서도 그 내용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대역을 한 배우가 스티븐 레아라는 이 둘러스 프라이스의 남편이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시즌3 5화가 인상 깊었는데요. 부모님들이 학교 졸업기념 파티에 가서 옛 친구를 만나면서 1977년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77년 과거로 돌아가는 장면에 분쟁 장면들이 삽입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신나는 노래와 함께 나와서 이런 대리의 복합적인 상황을 떠올리게 하죠. 에피소드가 끝나면 마지막에 For all mommies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대리의 배경을 알고서 그 문구를 보면 조금 더 묵직한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또 시즌3 1화에서 아이들이 경찰에게 신문받을 때 에린이 이 경찰서에서 가톨릭교도 경찰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하고 묻는 장면이 있는데, 경찰이 3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기 위해 굉장히 머쓱해하는 장면, 그리고 조금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장면도 이 지역 사람들의 복잡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아 인상적이었어요. 데리걸스는 이런 배경을 잘 모르고 봐도 정말 재밌는 시트콤이지만, 이 책을 통해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보면 각 장면마다 삽입된 배경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복합적인 의미에서 이 시트콤을 즐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책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 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기 살인의 추억이라는 부제를 붙인 건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게 역사적 사건을 다룬 책임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읽을 수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 데리걸스와 이 세이 나싱이라는 책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 책을 안 보셨다면 꼭 읽으시고, 데리걸스를 안 보셨다면 꼭 보시는 걸 추천해요. 둘 다 재밌지만 데리걸스가 조금 더 재밌기 때문에 데리걸스를 보시고 이 책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즌 1까지는 그냥 시트콤만 보고 시즌 2부터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첫 영상인데요. 영상이 어떠셨는지 소감 솔직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상 꾸준히 올릴 테니까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